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인데요. 나스닥이 7일 연속 하락 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연속으로 하락해도 황금거북이는 SOXL과 TQQQ 매수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또 CWEB 역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7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TQQQ는 나스닥 지수와 연동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떨어질 확률은 59%입니다. 두 번 연속해서 하락할 확률은 23%이네요. 3일 연속해서 하락한다? 그러면 10%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처럼 7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확률은 0.16%였습니다. 이제는 오를 때가 된 걸까요? 7일 연속 하락 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아무래도 9월 21일까지 주가는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락해 주니까 황금거북이가 생각한 저평가 구간의 주식들이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100% 이상 기록했던 수익률을 전부 반납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SOXL과 TQQQ는 저평가 구간이라서 추가 매수를 했고 평균 매입가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CWEB는 50달러 아래가 저평가 구간인데 여전히 저점 구간입니다. 지금도 매력적인 주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선 호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무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렸던 스마트 경제책 리뷰에서도 나왔지만 황금거북이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에 관련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그동안 중국판 구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왔지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해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판 바이두의 시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CWEB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바이두 종목 자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 리스크로 인해 한 종목에 투자하면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마저 중국을 떠나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광저우 공장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CWEB에 투자하는 이유는 독점적 사업이 가능한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통제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진입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혜택으로 성장이 가능하지요. 또한 나라에서 이 기업들을 밀어줍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정치를 보고 호불호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죠.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내 계좌에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나야 좋은 거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국의 정치를 바꾸려면 미국 대통령이나 하원 의장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4,000명 정도의 작은 유튜버는 그저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 SOXL의 주가는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왜 SOXL에 계속 투자하는 걸까요? 미국의 기술 패권 의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술력이 막강한 국가이죠. 특히 반도체 기술은 실력을 축적해야지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다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꾸준히 투자를 하고 기술을 연구해야 겨우 성공하는 것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왜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술 경쟁에 대해 화를 내고 있겠습니까? 중국이 바로 따라잡기 힘드니까 수출 규제로 경쟁하지 말자고 하는 거겠지요. 물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로 티격태격하는 동안 SOXL의 주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결국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했듯이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 기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는 당장 나오기는 힘들죠. 15달러 아래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평가 구간은 알 수 있어도 완벽한 저점을 잡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고점 대비 84% 하락한 상태의 SOXL은 저평가 구간이고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거북이는 SOXL과 TQQQ에 계속 주식수를 늘려갈 것입니다. 주식은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투자해야 하니까요. 그럼 황금거북이가 언제까지 보유할 생각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소 100% 수익률을 기록할 때까지 매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아예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30% 하락하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할 것이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면 매일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투자하기 좋은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은 넣을 예정이지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주주총회에도 방문했었던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지금 주가가 1,5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500원짜리의 주식의 배당금이 무려 100원입니다. 부동산 관련 주식이라서 PBR이 낮은 종목 중 하나인데요. 한국토지신탁은 저평가 구간이고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저점이 2,000원인데 한국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으로 신탁사업에 대한 영업이익 감소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토지신탁으로 늘 수익을 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락하니 저 역시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저의 어머니 역시 보유한 종목이지요. 한국토지신탁은 1,500원이지만 배당률이 6.4%입니다. 한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요. 그런데 5,000원이 넘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부동산 관련 주식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롯데리츠는 159원 2.8%입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134원이며 2%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지요. SK리츠는 69원으로 1%의 낮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을 4주 매수하면 약 6,000원이 들고 400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SK리츠 같은 경우 69원의 배당만 받게 됩니다. 배당률도 깡패고 주가도 깡패군요. 황금거북이는 고배당 주식도 좋아하지만 현재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구간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은 100%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기업은행이나 한국전력,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100%의 수익률을 기록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SOXL, TQQQ, CWEB 같은 경우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지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해도 한국은 방어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70%대 수준이라는데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내린 것도 사실이고 미국 지수도 당장 좋아질 호재 뉴스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지요. 농사 짓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황금거북이는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황금거북이에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거북입니다.